아까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리라고 얘기했던 거, 이제 오늘날에는 일반 원칙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뭐가 있냐면 뭐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또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권한 남용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얘기돼. 그 중에 이제 비례 원칙을 보자. 비례 원칙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뜻은 간단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잉된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과잉 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 이거 이제 근거를 보면 헌법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근거에서 헌법 제 37조 2항. 헌법 제 30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굵은 글씨로 헌법 30조 2항 소개해놨지? 그거 읽어보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을 나타내는 거야. 필요도 없는데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면 안 되는 거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지? 그리고 끝부분에도 또 뭐라고 돼 있어? 그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지?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 헌법 30조 2항이 이제 이 비례 원칙을 선언한 이 헌법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법들이 실제 국회가 정한 법률들이 그 밑에 소개해 놓은 건 이제 그 법들 보면 국민한테 무슨 조치를 할 때 필요 최소한만큼 하라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최소한도로 해라, 이런 말이 있죠. 또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지도, 국민한테 이제 권고 지도를 할 때도 첫째 끝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만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라는 문구가 비례원칙을 뜻하는 거야.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있죠.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에도 그런 취지가 있고, 그지? 국민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오른쪽에 가면 비례원칙의 내용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목적, 어떤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한다, 뭐 이런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들고,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면 정당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목적에 적합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합성, 그 다음에 그 필요 최소한 만큼만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필요성, 최소 침해해야 된다. 필요한 만큼만 최소 침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치를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 목적과 그 침해당하는 국민의 불이익, 이거 비교해야 된대. 그래서 이 어떤 조치를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하는 침해를 해서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를 해서 달성되는 공익 목적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국민에게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그 조치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위법이다. 그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 그 조치로 인해 국민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거 비교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더 커야만 그게 허용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상당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적이 정당할 것까지. 그런데 이거는 헌재는 이것까지도 비례원칙에 포함을 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3가지를 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목적은 정당하다고 일단 전제를 깔고, 정당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수단과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내용에서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2째 줄이야, 위에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으면 적법한 조치라고 보는 거야? 아니야. 3가지 다 충족을 해야 적법으로 보는 거야. 2째 줄이에요.
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라고 하는 세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법한 조치가 돼. 응? 이거 포인트.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법이야. 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게 아니야.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거. 그다음에 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요거 세 개의 의미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는 쉬워.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응? 그 목적 달성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쓰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 수단은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하는 수단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뭐 A라는 수단도 있고 B라는 수단도 있고 C라는 수단도 있고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중에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쓰면 상관없어. 적합성에는 맞아. 하지만 두 번째, 단계적 검토야. 이 중에 상대방한테 가능한 한 목적도 달성하면서 상대방한테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 만큼만 피해를 주는 거. 그걸 또 이걸 따져봐. 이제 세 가지 수단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중에 B라는 수단이 상대방한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여기서 선택되는 거야. 응? 딴 거 선택하면 적합성에는 맞지만 필요성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법한 조치로 평가가 되겠지. 그럼 하나 골라놓고 그다음에 이 조치를 사용할 경우 이 조치를 썼을 때 달성되는 공익 목적, 응? 그다음에 이 수단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상대방 불이익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 수단을 써서 달성되는 공익 목적이 훨씬 더 커야만 이 수단을 쓰는 게 적법이 된다. 이런 논리라고. 응? 그게 상당성이야. 그지? 이익 형량. 이익 형량, 이익을 저울질해서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꼭 알아들고 요 부분이 중요해. 내용 부분이 매우 중요. 응? 요 부분이 중요. 그래서 또 하나 용어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응? 필요 최소한 만큼만, 응? 그리고 상당성 원칙은 좁은 의미의 필요 원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응? 그 용어 사용도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용 영역. 자, 적용 영역은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어. 응?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비례 원칙이라는 이 원칙이 법원칙으로 등장할 때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 제한하고 침해하는 거, 불이익 줄 때 필요 최선만큼만 해라.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주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뭐야? 이제 포인트가 동그라미 1번. 침익적 행정 영역에서 시작이 됐으나 오늘날은 급부 행정, 즉 국민에게 이익 주는 작용도 필요 이상으로 주면 안 된다. 과잉되게 해서 모든 행정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응? 비례원칙 요거 동그라미 1번 알아두세요. 자, 그러고 나면 다 이제 판결, 이 비례 원칙에 맞게 된 조치냐 아니냐 소송이 들어가서 다 이거 비례 원칙에 위반된 과잉 조치다. 위법이라고 판결해달라 소송 들어갔는데 법원이 판결 내린 사례들이죠. 그래서 그 밑에 1번은 뭐야? 비례 원칙에 의해서 1번은 아까 말했더니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목적이 정당할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의미 정도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넘어가도 되겠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판례 읽으면 목적도 정당한 목적이 있어.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민의 자유 권리를 덜 제한하는 방법,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을 썼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아니라 더 많이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면 결론이 뭐가 된대? 응? 여기 필요성,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보다 덜, 셋째 줄에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썼다면 어느 원칙 위반이냐? 비례 원칙 중에서. 요 세 번째 원칙, 그지?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뭐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특별한 건 없어. 응? 4번은 야, 공무원한테 징계할 때도 아유, 위반 정도 뭐 이런 거 다 따져와가지고 거기다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를 해야지, 그지? 공무원이 뭐 지각 한 번 했다고 바로 파면 잘라? 이거는 과도하지, 그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5번 국민한테 5번은 그냥 읽고잖아. 국민한테 허가 내줬다가 허가 취소하고 막 여기 불이익 주려면 그것도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취소당하는 국민의 불이익 이거 비교해가지고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커야만 취소가 적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지? 행정기관이 취소할 때도. 그 다음에 6번은 공용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땅 같은 걸 강제로 뺏어가는 거란 말이야. 땅값 보상해주고, 그지? 강제로 뺏어가는 게 공용 수용이지. 근데 이것도 꼭 필요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만큼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야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잉되게 뺏어가면 안 된다. 그거지. 당연히.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는 거지. 응? 자, 이때 7번이 매우 중요해. 7번은, 이거는 이제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데, 딴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고, 나를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 나의 신체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그럼 국가가 개입해서 이거 법으로 정해놓고 이런 건 폭행이다 해가지고 국가가 처벌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국가는 기본권을 얼만큼 보호해야 되냐? 최대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필요 최소한 만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최소한도로 보호해야 되는 정도만큼 이상은 보호를 해야지. 그 정도도 안 하면 위법이다. 응? 그래서 여기 7번을 읽으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라고 기준을 세우냐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응? 과소보호 했느냐 안 했느냐. 즉 과소보호라는 건 지나치게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한다는 거잖아. 과소보호 금지.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 이상은 그 정도는 보호를 했어야 이제 문제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적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보호를 해야 그걸 이제 위법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직접 침해할 때는 과잉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걸 기준으로 삼지만 국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느냐를 딸 때는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보호를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야. 응? 그래서 이게 과잉 금지 이 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야. 과잉 금지가 아니고 과소보호 금지. 이 단어 유의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비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2번 판례, 그지? 2번 끝에 보면 뭐 있어? 경찰은 합법적으로 총기 사용도 하고 가스총도 쓰지. 근데 총기나 가스총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거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 따라서 법으로 요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그 요건에 맞을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한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가스총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래 규정에 가스총을 쏘면 가스총을 막고 있는 고무마개가 있단 말이야. 그 총구 입구를 막고 있는. 그게 이제 발사하면 순식간에 그 마개가 튀어나가면서 가스가 발사되는 거란 말이야. 너무 사람 얼굴 가까이 대고 쏘면 이게 그 고무마개가 사람의 얼굴을 맞춰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경찰관이 가스총을 사용했는데 사람의 얼굴에 너무 가까이 대고 쏴서 그 범인, 상대방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되게 했다면 결국 경찰이 과잉되게 이 가스총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위법. 그래가지고 국가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 그래서 2번 시험에 나옵니다.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공무사 가스총 얼굴에 대고 근접 발사하여 실명하게 만들었다면 국가는 배상할 책임다. 경찰관의 그 총기 가스총 사용행위가 과잉되게 행사했던 거야. 응? 2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은 요새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응? 3번은 3번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거기 안 좋은 부조리한 법조계 관행이 있어, 그지?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응? 그건 관행인데 이게 이제 전직 판검사, 응? 고위직 판검사 지내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린단 말이야, 그지? 개업을 한다 그래, 그지? 근데 바로 어제까지 고위직 판검사를 지내던 사람이 바로 그 법원이나 검찰청 바로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 그리고 사건을 맡아. 응? 그러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그 남아있는 판검사들이 어떻게 하겠어? 저기 선배가 맡은 사건이야. 어떻게 돼? 아무래도 뭔가 유리하게 뭔가 해준단 말이야. 이런 부조리한 관행. 그래서 그 고위직 판검사를 지내다가 딱 이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사건을 맡으면 유리하게 뭔가 해주니까 그게 서로 이제 관행상 그래. 응?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변호사 사무실 냈으니까 돈 좀 벌어야지. 이러면서 유리하게 뭔가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또 변호사 사무실인가?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부조리한 관행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고위직 판검사 맡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뭔가 유리해지니까 그 사건 돈 되게 많이 불러. 그래도 돈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맡겨. 유리한 판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거 뭔가 돈 없는 사람은 그럼 불리해지는 거고, 그치? 이게 뭔가 부조리한 관행이야. 응?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유행어가 나오고 막 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이제 변호사법이라는 법률을 개정을 해서 거기다 뭐냐면 이제 고위직 판검사가 이제 그만두고 사무실 차리려면 변호사 사무실 자기가 바로 전에 그만둔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는 몇 년간 사무실을 못 내게 하는 거야. 거기서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거야. 응? 다른 법원, 다른 검찰청 관할 지역 거기 가서 해야 돼. 자기가 그만두고 나온 거기는 몇 년 동안은 못 하게 하는 거야.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한 2년이든 3년이든 지나서야 거기 와서 이제 개업을 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사무실을 열게.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인사 이동이 막 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그지? 그 목적 굉장히 좋잖아. 응? 근데 이거 갖고 판검사들이 소송을 냈죠. 또 신청을 한 거야. 응? 소송을 냈어. 그지? 왜 판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냐. 이래가지고 문제 하여튼 삼았는데 이게 또 가제는 개편이라 그런지 목적은 좋아도 그 수단이 과도하게 그 판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비례원칙 위반이래. 그래가지고 무효, 법률 조항은 무효로 판정했어요. 자, 그래서 그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들의 개업지 제한하는 규정은 비례원칙 위반이라 그랬다. 그래서 무효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오래전 사건인데 최근에 문제를 또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너무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은 잘 안 내는 경향인데 요새 보니까 또 느닷없이 또 내고 있어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단히 4번. 자, 4번 보면 60년대 판결이야. 그지? 지금부터 한 몇 년이야? 50년쯤 된, 50년도 넘었네? 근데 이걸 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요정이 나온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접대 받느라고 요정에 가서 접대를 받았나 봐. 지금이야 요정이란 말 안 쓰잖아, 그지? 근데 요정 가서 접대를 받아서 그게 아마 사회 문제가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거지, 그지? 그래서 공무원들 요정에 출입하지 마라. 갔다 걸리면 중징계하겠다. 딱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딱 어떤 공무원이 발표한 뒤에 딱 갔다가 걸린 거야. 본보기로 무거운 징계를 내렸지. 바로 파면. 이 파면 당한 공무원
억울하다. 뭐야? 아니 딱 한 번 갔는데, 응? 그거 가지고 바로 파면 이거는 과잉조치라고 소송을 내서 이긴 사건이잖아. 그래서 총리 훈령에 딱 한 번 위반했다는 이유로 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조치를 취한 건 과도한 조치다 해서 위법. 응? 이렇게 판례에 여기 나왔고. 5번도 보자. 야, 5번을 공무원, 5번은 첫째 줄 끝에 보면 피동적으로 수수했다는 말 나오지. 이 단어가 결정적인데,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치? 민원인이, 아이고, 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줘서 고맙다. 이러고 책상에다가 돈 봉투 놓고 간 거야. 응? 근데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러다가 걸린 거야. 뇌물 받았다. 그지? 공무원 징계를 했는데, 뭐 했대? 해임이면 파면보다 바로 아래 단계로서 역시 잘리는 거야. 그지? 해임까지 시킨 거는 과도하다는 판결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건 뭐,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당연히 더 무거운 징계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더라도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 부서장한테 신고하고 빨리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연락처도 모르고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러면 그걸 부서장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의 수입으로 국고로 귀속시켜나 뭐 이렇게 해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또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징계 받습니다. 무거워요. 자, 근데 5번은 어쨌든 뇌물을 받았다고는 인정이 됐는데 먼저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피동적,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해임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사건이었고 7번도 공부해야 돼. 7번. 자, 요거는 주유소 허가받아 영업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유소를 넘겼어. 그치? 양도인, 양수인 이런 말 나오지. 근데 위반은 누가 했어? 양도인이 가짜 휘발유 섞어 팔다가 적발된 거야. 그치? 그런데 주유소 허가받은 거 여기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그대로 다 넘어와요. 양수인에게. 근데 양수인 자기가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치? 전 양도인, 전 주인이 위반한 거 때문에 뭔가 제재받는 건 인정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재가 너무 과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양수인이 위반한 건 아니었지만 양도인의 위반에 따라 책임도 넘어오는 거야. 그런데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응? 뭐 이런 점 고려하면 여기서 6개월 영업정지까지 시킨 건 너무 필요 최소한 이상 과도한 조치였다. 여러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판결 나온 거지. 약한 조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요새는 잘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나왔는데 여기 첫째 줄에 불공정 거래인 사원 판매행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회사가 물건을 이제 어떻게 파는 거야? 자기 직원들한테 할당하는 거야. 회사 제품 팔아오라고 할당.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대. 회사가 어려우면 그런 짓 하지. 직원들한테 다 판매하라고 강요하고, 그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자동차 회사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 뭐 과장은 뭐 그랜저 몇 대 팔아와라, 응? 직원은 뭐 소나타 몇 대 팔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해주고 그거 목표 달성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게 불공정 거래액인 판매행위예요. 이게 적발이 됐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반으로 이제 이익봉고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하는데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거야. 그 회사의 매출액을 능가하는 정도의 너무 많은 과징금 부과한 건 비례원칙 위반, 과도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그런 거고, 그다음에 9번은 이거 청소년의 유해만 하다라고 정부에서 결정 내렸는데, 그치?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면 그거 금지된 만화인데, 이거 그런 만화로 결정됐다는 걸 모르고 만화가게 주인이 청소년한테 빌려줬다가, 그죠? 적발이 됐어. 근데 뭐 했어?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부과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전후 사정을 보니까 이게 청소년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만화다, 유해 만화다라고 결정된 지 8일밖에 안 지났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제 정부가 결정 발표를 했는데 지방에까지는 아직 이게 제대로 아직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업주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응? 그리고 이 업주는 또 예전에 법을 잘 준수했던 자고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위반했고, 응? 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700만 원은 좀 너무 심하게 많이 부과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 응? 위법이라고 한 거, 그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13번 보세요. 13번. 13번은 우리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은 돼 있어. 구속은 뭐 이렇게 구치소 이런 데 수감은 돼 있는데 구속돼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 유죄로 판결이 안 난 사람한테 죄수복을 입게 하는 거야. 죄수복 입고 검찰청에 수사받으러 나가게 하고 죄수복을 입은 채로 법정에 재판받으러 나가게 하는 거, 이거는 뭐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다 해서 위헌 판정. 응? 네, 이런 사건. 그 다음에 15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또 가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들 많이 헌법에서 썼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위반으로 인정 안 된 사례 밑에 나오죠? 위반으로 인정 안 했어요. 자, 1번을 보니까 결국 음주운전 했다고 면허,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자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는 술을 먹고 운전한 건 맞지만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 골목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리고 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슬퍼 끌고 나가서 차를 겨우 5m, 여기 뭐 몇 미터?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차 빼주느라고 조금 옆으로 옮겨놓은 거. 근데 이게 음주운전했다 걸린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건 맞긴 맞지만, 응?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응? 거기다가 자기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래. 운전해갖고 차로다가 책 배달하는 사람이야. 근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 응? 이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뭐 면허 취소는 너무 심하다. 응? 면허 정지, 뭐 약한 면허 정지 정도, 뭐 한 달이든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는데 면허 취소 너무 강력하다라고 싸운 거야. 비례 원칙 위반. 하지만 졌어. 응? 면허 취소는 위법이 아니다. 과잉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돼. 면허 취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음주운전한 전과가 한 번 있대. 전과가 있는 자가 또 위반해가지고 그런 점을 고려한 거예요. 응? 그래서 1번 알아두고, 2번은 아까랑 대비하면 이거는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경찰 공무원, 이 공무원 뇌물 받았다고 뭐 한 거야? 해임됐어요. 해임. 근데 해임 과하지 않대. 핵심 이유는 돈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스스로 요구했다고 나오지. 이거는 뭐 중징계, 해임을 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사례고. 그 다음에 특히 3번 중요해. 자,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산림훼손 허가, 요 단어 알아두고, 산림훼손 허가. 응? 그러니까 산림훼손 허가, 어디를 막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지 산에 나무 베고 막 파헤치고 하는 거, 이거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대. 그럼 원래 허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하지만 여기 핵심은 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더라도 허가를 해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환경훼손이라든지, 그치?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자, 산림훼손 허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환경 같은 게 그런 거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어떻게 한대? 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아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결론은 그 거부한 거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환경보전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아도 허가 거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없어도. 그래서 두 개가 포인트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법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두 부분이 포인트야. 중대한, 그러니까 산림의 선호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허가가 그런데 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더라도, 허가 요건에 맞더라도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중대한 공익상. 그냥 공익상 필요하면 안 되고 중대한이 붙어야 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허가 거부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이거 중요.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 그지? 요거는 경찰관이 교통신호 위반한 운전자 적발하고 어떻게 했어? 돈 뇌물 10,000원 받았어. 근데 파면. 징계에서 파면. 이유가 뭐야?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운전자가 돈을 10,000원을, 그러니까 점심값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봐줄 테니까. 신호 위반한 거 봐줄 테니까. 그랬더니 운전자가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줬더니 그렇게 돈 주는 거 아니라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운전면허증 크기로, 신분증 크기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신분증 밑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돈 주는 방법까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그 운전자 옆에 동승했던 자가 이 단속하는 경찰관 이름하고 오토바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제 휴대폰에 입력하는 걸 보고 신고하려고 하냐? 하려면 해라. 나는 가벼운 징계로 끝날 테지만 당신들도 처벌된다. 이러면서 막 협박성 발언까지 했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갖고 파면시킨 거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알아두고 7번.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뭐 작년에도 나온 것 같아. 작년 문제에도. 자, 요거는 요렇게 외국에서 녹용을 수입한 업자가 있단 말이야. 컨테이너 하나 가득 수입을 해왔어, 업자가.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유통이 되려면 그 항구에서 검사를 해야 돼. 통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유해 성분이 들었나 뭐 등등 다 검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거잖아. 법이 정한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검사한 거 아니잖아. 그 녹용 뿔, 그 컨테이너 하나 가득 있는 것 중에 뭐 3개인가를 이제 표본으로 골라가지고 거기를 검사를 했는데 유해 성분이 조금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가지고 이거 전부 폐기시켜라. 아니면 전부 다 수입해온 국가로 다시 반송해라. 이렇게 하니까 업자는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잖아. 그 업자가 아니 다 조사한 것도, 그 뿔, 녹용 뿔 다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3개 표본으로 검사한 거고, 그지? 거기다 유해 성분 기준치 그 법이 정한 기준보다 조금 오버했는데 이걸 전부 다 폐기하거나 반송하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조치다. 이러고 싸웠지만 중요한 즉 국민의 건강 보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그 중요한 공익이 더 크다. 상대방이 불이익보다. 그래서 이거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이야.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고 결론. 그 다음에 14번. 14번을 보면 이제 그 음주운전을 이제 이게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진아웃제라고 그래서 과거에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 2번째로 또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취소해요. 그런데 예전에 먼저 도입됐던 건 3진아웃. 3번째 걸리면 면허 취소.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면허 취소. 3진아웃제 제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을 3번째 걸리면,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운전 2번 적발된 사람이 3번째로 걸리면 이제 면허 취소시킨다. 이렇게 한 규정이 이때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음주운전한 거 2번, 이거를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음주운전한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도 횟수에 포함시키는 거. 응? 이것이 문제된 거야 지금. 응? 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과거의 음주운전한 전과까지 그걸 포함을 시키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 과도하다는 거 문제 삼았지만 아니라는 거였어. 응? 그래서 법 시행,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도 위반 횟수에 포함시키는 거, 그 과잉이 아니다. 응?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네, 그 정도까지 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등의 원칙, 그죠? 평등 원칙은 공부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 평등 원칙은 두 번째 줄은 뭐야? 불합리한 차별 금지지. 그리고 옆에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야. 응? 그럼 두 가지가,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뒤집어 얘기하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거죠. 불합리한 차별만 금지하는 거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한다는 뜻. 그게 바로 상대적인 평등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야.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한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경우는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 이게 일단 기본이지만,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 허용하잖아. 근데 그 차등 대우도 너무 과도하게 차등 대우하면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평등 원칙에는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 플러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차등 대우는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넷째 줄에 그렇게 돼. 과도한 차등을 두는 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이거에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단 말이야. 응? 그럼 국가에 대한 헌신, 이걸 대가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 인정한다고. 그렇지만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문제라고 또 판결이 나왔죠. 가산점 10점을 줬단 말이야. 응? 10점이면 평균 10점을 올려주는 거야. 이거는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너무 이제 장애를 많이 준다 이거야. 그래서 과도한 차등. 그지? 그거 이해하죠? 그러니까 일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플러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하더라도 과도한 차등 대우도 금지. 응?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자, 관련해서 우리 평등 원칙은 법 집행할 때만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 만들 때도,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도 평등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평등한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응? 법원이 재판할 때도 그런 거, 입법에도 다 적용되는 거고. 자, 그럼 오른쪽에 가서 평등 원칙의 의미, 그죠?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뭐야? 응? 평등권 내지 평등 원칙은 공권력 행사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걸 금지한다는 뜻이다. 응? 이런 얘기 읽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1-2는 넷째 줄에 보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지. 그 다음에 예, 3번 내려가면 3번에 밑줄 친 거 봐봐. 국가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종전의 상황을 개선을 함에 있어서, 그지? 예, 그 개선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단 먼저 적용해가지고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반드시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국가가 실험적으로 뭔가 국민에게 이익 주고, 응? 이익 주는 법 만들어서 뭔가 집행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전국적으로 다 해보질 않고 일부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일단 시범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잖아? 그걸 전국에 딱 똑같이 안 하고 일정 농어촌 지역이나 섬 지역이나 이런 데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럼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고 다른 지역은 무상교육 안 한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합리적 이유 있나 이런 걸 다 국가의 재정 사정, 응?
뭐냐면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이 모자라고 일단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일부 지역에 먼저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 문장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개선 효과 일부 사람에게만 미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일단 차별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읽고 지나가자. 4번은 세금 부과에 있어서 그 국민한테 이제 그 불이익하게 되는 그 세법의 규정을 국민한테 불이익하게 되는 것 평등하게 해석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누구한테 세금 면제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법률 조항도 평등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요건만이 아니라 법 규정, 세금 부과하는 규정만이 아니라 세금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도 평등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나오죠? 그래서 1번 오래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넷이 4명이서 화투 치다가 적발됐다는 거야. 근데 뭐 돈 내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야간에 당직 근무 대기 중에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다가 적발. 공무원의 무슨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이상한 징계를 했어. 그 중에 3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이란 걸 했고 1명만 제일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했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왜 유독 1명만 파면이냐 말이야. 그랬고 그 파면당한 사람이 평등원칙 위반이다. 위법이라고 치는데 2가지 이유에서 위법이라고 판명을 했어. 하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징계를 했다. 그지?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이게 무슨 돈 내기 진짜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직 근무 근무 시간도 아니고 근무 대기 중에 그 대기 시간 중에 심심하다고 돈 내기 아닌 심심풀이로 화투한 거 이거 가지고 파면까지는 너무 심한 징계 아니냐. 그 비례원칙도 위반한다고 그랬어.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이 파면 조치는 그래 판결 나온 사례 1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넘어가자. 6번 공부해야 돼. 6번은 좀 한 20년 전의 일이지만 거기 청원경찰 인원 감축, 그지? 요 단어가 키워야 돼. 청원경찰 인원 감축 사건.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시도에다가 이제 지시를 내린 거야. 각 그 시도가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20%씩 줄이래. 일률적으로 20%씩 줄이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시라고 하죠. 인천시에 청원경찰 100명이 고용됐다고 가정을 하자. 가정을 하면 이러면 장관의 지침에 따라 20명을 줄여야 돼. 그지? 20명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자를까? 고민하다가 인천시에서 어떤 기준 만들었어? 시험 봐가지고 하위 성적자 20명 잘라는 자 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니까 또 반발이 일어나. 청원경찰들. 아니 청원경찰 중에 학교 학교 많이 다닌 사람도 있고 거의 학교 못 다닌 사람도 있는데 이거 시험 봐서 자르면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발을 그래서 또 이게 이 100명을 둘로 나눴어요. 2그룹으로. 학력을 기준으로. 그래서 중학교 이상 마친 사람. 여기에 뭐 60명. 여기 뭐야?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 이하자. 초등학교 뭐까지나 마쳤거나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 못한 사람. 지금이야 뭐 상상이 어렵지만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 까지나 마쳤거나 하여튼 중학교 졸업 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그룹으로 구분해갖고 시험을 봐서 각각 20%씩 자르겠다는 거야. 이쪽에 20% 하면 8명,
이쪽에 20% 12명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성적을 나눠가지고, 그지?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쪽이 불만이야 이번에는 또, 응? 이 고학력자 집단이 불만인 거야. 왜냐하면 같은 문제로 시험 봤는데 여기는 커트라인이 2선이야 2선. 예를 들어 70점이야. 응? 70점 이하가 12명이야. 그래서 잘렸어. 근데 여기는 커트라인이 50점이야. 응? 그럼 여기는 60점 맞았는데도 안 잘리고, 그치?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발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 맨 처음에 청원경찰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뭐 학력 이런 거 따졌느냐?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똑같은 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을 했는데, 자를 때는 왜 또 학력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예? 고학력자, 저학력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하위 성적자를 따로따로 배정을 하냐? 비율로? 이렇게 하면 고학력자만 불리하다. 이런 주장으로 소송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야. 평등원칙 위반한다고 봤어. 고학력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번. 우리 시의회에서 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는데 증인으로 이제 사람을 부른단 말이야. 공무원 부르고. 근데 웃겨. 9급 공무원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5만 원 과태료. 그지? 7급 공무원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온다. 그럼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신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액수를 다르게 정했단 말이야.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불합리한 차등. 그래서 9번 그거 알아두고, 그지? 10번도 알아야 되겠다. 10번은 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다 보면 첫째 줄 끝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하느라고 무슨 변전소 같은 거 짓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짓냐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야산, 개발 제한구역 정도의 야산에다가 변전소 같은 걸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죠? 그러면 이게 산림 훼손하고 뭐 이런다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일반적인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데다가 짓는 것보다 5배를 부과하도록 부담금을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지역에다가 뭔가 이게 이제 변전소라든지 전기 공급 시설 이런 걸 지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설치하는 것보다 5배나 부과하도록 한 건 과도한 차등이래. 5배씩 한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자 13번은 아직 시험에는 안 쓰인가. 이거 지금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대학에 우리 시간 강사라고 부르지, 요새는 이제 시간 강사라는 말을 법적으로는 안 쓰는데 그냥 현실에서는 쓰지만 대학의 강사인데 서울대학교 총장이 강사료를 다르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전업 강사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분은 이 대학 다니면서 여러 대학 다니면서 강의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전업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말고 원래 또 다른 직업이 있고, 다른 직업을 수행하면서 강의를 또 병행하는 그런 강사가 있다 이거야. 이 둘을 구분한 거야. 그래갖고 전업 강사,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임금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전업 강사냐 비전업 강사냐 이걸 딱 구분해갖고 어느 쪽에 더 많이 줬을까? 시간당 강사료를. 그래서 아마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은 긴데 이렇게 시험 다 날 수는 없지.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면 여기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이 시간 강사를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를 차등 지급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거지. 아니, 시간당 임금 똑같이 줘야지. 전업 강사냐 비전업 강사냐 구분해갖고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치? 이 시간당 임금에 차등을 두는 거, 그죠? 이거 평등원칙 위반.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또 밑에 있죠? 몇 개 보자.
1번 이것도 오래전 사건인데 1590년도. 자, 1번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58세. 전화 교환. 자, 여기 키워드는 전화 교환 직렬. 응? 예. 전화 교환 직렬.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 전화를 하면 중간에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지. 딴 데로 이렇게 연결 이런 거 하는 전화 교환 직렬. 지금이야 다 개인 휴대폰 사용하니까. 응? 하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어딘가를 연락처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114인가? 뭐 전화를 해. 그러면 그 114라고 옛날에 국가가 운영한 그 관청이었지.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거기서 교환 직원이 받아서 이제 어디 그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어디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을 해줬었어. 응? 그래서 이제 그 전화 교환 직렬이었는데 이 전화 교환 직렬은 24시간 근무 체제야. 응? 뭐 쉬는 타임이 없이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 교환 직렬은 그 근무 3교대 근무를 해. 8시간씩. 응?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야간 근무, 응? 교대제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건강에 문제 있어요. 이 생활 리듬이 일정치 않지. 예를 들면 밤 11시부터 근무 시작해서 그날 11시에 출근. 11시부터 다음날 뭐 7시까지 근무한다. 그러고 와서 또 쉬는 거야. 집에 와서 쉬는데 다음 날은 또 7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교대 시스템이 돌아가죠. 이런 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하는 그 공직들 있지?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무슨 경찰공무원 이렇게 교대제로 근무하잖아. 그치? 건강이 안 좋아. 의학적으로 보면 암 발생 많대요. 그러니까 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직업은 또 아니야. 국민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지만 응? 개인적으로는 그지?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편하고 좋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 리듬이 일정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화 교환 직렬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다. 응? 거기다가 이제 다 여성이야, 여성 근무자들이. 응? 옛날에 이제 사고방식 그랬잖아. 응? 지금이야 한다면 뭐 남자도 교환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걸 여성들만 채용해갖고 예쁜 목소리로 뭐 이걸 원했는지 그지? 예, 그랬어. 그렇다면 여성들이고 체력 부담도 크고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정년을 좀 짧게 해놨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사건이었어. 응?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요새도 계속 나오더라. 2번. 2번을 보면 뭐야? 아니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대. 그래도 어떻게 돼?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어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냐? 뉘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 아니야? 바로 그래서 이거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 그건 합리적이다. 그건 평등한 지반이 아니다. 응?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처제 끝에 보면 개인 택시 면허 나오지?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데 뭐였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기준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개인 택시 면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 응? 법에 정한 그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인천광역시에서 개인 택시 면허 받으려면 인천광역시장이 이렇게 정해놨어. 쭉 정해놓고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조심조심 운전해가지고 5년 거의 다 채웠어. 그 믿고 거의 다 채워갖고 이제 딱 신청이 들어갔어. 근데 법이 바뀌어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게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 자라야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은 당신은 바뀐 법에 따르면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면허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주장하는 거야?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내가 찾아보니까 5년 이상이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 5년이었는데 바로 그냥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갖고 10년 이상으로 시행이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거지. 이 사람 겨부당하고 아니 이런 규정을 바꿔서 시행을 하면 그렇지? 이것도 규정을 바꿔서 바로 시행한 거야. 바로 그날 바꾼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니까 이거에 불만인 거예요. 규정을 바꾸면 이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한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왜 바로 시행을 하냐? 이거 문제 삼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과거의 규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어긴 거다. 신뢰 보호 원칙 위반.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얘기했어. 아니 똑같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누구는 무사고 5년이면 그 사람은 개인 택시 면허 내주고 누구는 10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했나? 똑같은 개인 택시인데 왜 10년을 요구하고 누구는 5년이면 됐고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건 행정기관의 재량, 특허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행정기관에.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 지금 개인 택시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보면서 인천광역시에 택시가 너무 많다.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면허 요건을 또 강화해서 발급을 억제하고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택시 숫자가 좀 줄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슨 국제 행사를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국제 행사가 돼서 어떤 외국인들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택시 숫자가 좀 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면허 요건을 또 좀 완화해서 택시 면허 발급을 좀 더 쉽게 내줘서 택시 숫자를 좀 줄이고 그거는 행정기관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3번도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자, 5번을 보면 저기 저 두 번째 줄에 보면 충청도 그 대전 지역에 가면 국가연구단지가 있어. 대덕연구단지라고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뭐만 허가가 되도록 법으로 정해놨대. 대통령령으로. 주유소만. LPG 충전소는 못 들어서게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LPG 충전소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근데 왜 거기 주유소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 허가되도록 하면서 LPG 충전소는 못 들어서게 금지시켜놨느냐? 이거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거야. 그치? 근데 합리적 이유가 있대. LPG 충전소가 폭발 위험이 더 커서 주유소보다 그러니까 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금지했다. 연구단지.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12번 판례. 12번 판례. 자, 읽어보자.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수용했대. 근데 이거 가지고 아니 이 천주교 우대하려고 종교 특정 종교를 우대하려고 내 땅 뺏어갔다 하고 싸운 거야. 땅 뺏긴 사람이. 그지?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종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 그것이 역사가 오래 우리나라 유서 깊은 그 종교 유적지라서 거기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는 불합리한 차별한 게 아니다.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12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천장이 없거나 벽이 없는 이런 야외, 그러니까 오괴라 그래요. 오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집단적 의사 표현하는 게 집회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시가 이제 도로를 행진한다는데 이게 시위야, 움직이는 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통이라든지 다른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불편을 더 많이 주는 건 집회보다는 시위가 더
국민들의 어떤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겠지? 응? 그런데 그렇다면 신고를 안 하고 집회한 것 처벌하는 거하고 신고를 안 하고 시위하는 거 처벌하는 거 왜 똑같이 해놨느냐 이거지. 신고를 안 하고 시위하는 게 더 국민들의 불편을 더 공익에 큰 지장을 많이 가져오니까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지 왜 신고 안 하고 집회하는 거 똑같은 처벌을 하도록 해놨냐. 이걸 문제 삼았지만 근데 이제 입법자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거다 해가지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안 봤어요. 응? 그래서 미신고 집회와 미신고 시위 처벌을 동일하게 하고 차등 안 해놓은 거 위법이 아니다. 응? 이렇게 본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번은 헌법에서 문제 나올래나? 넘어가고 그 22번 이거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법에서 뭐라 해야 돼?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가제로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그 다음에 정신과 의원은 신고제로 이렇게 다르게 규정한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평등원칙이 많이 나요. 응?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원하고 이게 병원의 어떤 규모 뭐 이런 또 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전문적 용어라 병원과 의원이 좀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그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 하나 하고 마무리 짓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있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자 여기서 의미 일단 1번. 행정기관은 행정청은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같은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쭉 해왔던 조치가 있다면 이제 그거 어떻게 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해왔던 조치와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1번 뭐 의미 알아두고 그죠? 이때 이제 근거 중요합니다. 근거 동그라미 2번. 우리 판례는 어디서 찾아? 대법원도 헌재도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 둘 다 근거가 된대.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기관이 똑같은 상황인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 쭉 해왔던 조치가 있었다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게 평등이잖아. 또 하나는 어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과거에 쭉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오는 걸 보고 그럼 나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동일한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신뢰하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만 다르게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그죠? 신뢰보원칙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 근거는 우리 판례가 평등원칙도 될 수 있고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 모두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 중요 논점.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적용 요건 및 한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단 행정기관이 과거에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쭉 업무 처리한 선례가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선례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 선례가 존재해야 된다. 선례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선례가 없다면 비교할 대상인 평등원칙 위반이냐 비교 대상도 없고 국민이 뭔가 신뢰할 대상도 없는 거잖아. 선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중요합니다. 행정 선례 내지 관행이 적법한 것이었을 때만.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기관이 다른 국민들에게 해왔던 조치들이 적법한 조치였을 때 이제 나도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동일한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과거에 해왔던 조치들이 위법인데 이제 위법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나도 과거에 해왔던 위법한 조치 나한테도 평등원칙 내에서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행정기관은 계속 위법인 조치를 해야만 하는 영원히 위법인 조치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요게 3번 적법한 것일 때만 위법일 때는 인정한다. 그 판례로 확인해 보면 자 1번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 행정규칙은 이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이잖아. 행정규칙은 원래. 그래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이야. 그지? 하지만 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 여기 중요한 거 되풀이 시행돼. 그래서 선례가 쌓여야 돼. 되풀이 시행되어서 선례가 있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끝에 평등의 원칙 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 새로운 국민한테 새로 신청한 국민한테 과거에 해온 그 관행 선례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동일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걸 이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그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될 때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던 법이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있는 법처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이 행정규칙을 이제 국민하고 사이도 그 행정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1번 매우 중요. 그러고 나서 2번 대법원도 뭐라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2번은 안 해도 돼. 3번으로 가. 3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밑에서 3번 판례에서 밑에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과거에 해왔던 그 업무 처리 관행과 다르게 그걸 위반하고 다르게 누구한테 불이익하게 했다면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된다.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3번 판례 옆에다가 좀 집어넣으면 뭘 중요하냐면 이게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즉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것 아니고 이거 추가해내세요.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위법이 되는 거야? 행정규칙을 과거의 관행대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지? 그걸 다르게 불리하게 적용했다면 평등원칙, 신뢰원칙 나아가 자기구성원칙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게 아니야. 즉 행정규칙 그 자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게 해서 신뢰보호에 어긋나게 해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게 했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에 거기다 그 의미. 이제 다른 뒤쪽에 가면 다른 판례 공부할 때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위에 세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핵심을 써놓은 거지. 재량준칙 공표된 것만으로. 공표됐다면 공표만 이런 사무처리 기준 이런 거 만들었다 하고 공표만 했다. 그럼 아직 뭐가 없는 거야. 그에 따라 업무 처리된 관행이 아직 선례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 공표만 됐을 뿐 재량준칙 공표된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국민이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더라도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 선례가 쌓여있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기관은 자기가 어떤 그 기준대로 업무 처리한 선례가 없으니까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아주 중요합니다. 5번 두 번째 첫째 끝에 위법한 처분이 아무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기서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인 이상 위법이라면 똑같이 위법인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그지? 이거 잘 나와. 그래서 4, 5, 6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은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을 설치한 후 십수년이 지나서야 행정위원이 사고가 있었다는 걸 십수년 지나서야 발견하고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구속 법리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그대로 공부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세 번째 시간까지 이론 행정법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집시다.